자, 그러면 2분 DJ 코너 먼저 트랙터 청년 강기태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동해안으로 혼자 자전거 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밖에서 먹고 자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나는 여행이 체질이구나. 내 20대는 여행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사실 저는 졸업만 하면 무난히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난 후의 제 인생이 너무 빤하게 그려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살까지 늘어났는데 벌써부터 틀 안에 갇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영화 속에서 주인공 체게바라는 오토바이로 남미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체게바라가 오토바이를 탔다면 나는 뭘 타고 여행을 하지? 그때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을 때 타시던 트랙터가 떠올랐습니다. 농부의 아들로서 트랙터만큼 의미 있는 여행수단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에 필요한 트랙터를 협찬받기 위해서 기획서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서와 편지를 국내에 있는 모든 농기계 회사에 전부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한 군데에서 트랙터를 협찬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9월 18일 드디어 제 첫 번째 트랙터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출발해 진주, 창원, 부산, 포항, 울릉도, 철원, 서울, 수원, 인천, 광화도, 땅끝마을, 완도, 제주, 여수까지 총 5,000km를 6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트랙터에 쌀가마를 싣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밥도 지어 먹고 밤이 되면 적당한 터를 골라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은 아침에는 호숫물로 끓여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쌀이 떨어지면 농가에서 일주일씩 머물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추수를 도와드리고 쌀을 얻고 배 농장에서 배를 따면서 배도 얻고 바닷가 마을에서는 어선을 타고 나가서 싱싱한 물고기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전국 일주가 끝나고 저는 다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세계로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협찬도 어렵게 구했지만 여행할 나라도 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여름 머나먼 터키로 3개월간 트랙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대한민국이든 터키든 농촌의 인심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할아버지들이 어디서나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터키식 아침 식사도 여러 번 얻어먹었습니다. 느리게 굴러가는 트랙터 바퀴처럼 그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한껏 즐겼습니다. 가끔 트랙터에서 자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광활한 대지가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살아있다는 기쁨, 아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황홀감에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20대를 트랙터 여행을 통해 충만하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시작되는 30대, 지금까지보다 더 멋진 것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저조차도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저는 가슴 뛰는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강기태 씨는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었군요. 네. 근데 그 직업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포기하기 아깝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좋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오면서 온전히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농부시는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또 직업이 공무원이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이 되기는 그 마음에 썩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오히려 안정된 생활이 음. 반대로 더욱 싫었어요. 네. 저는 그럴 뭔가를 수 있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젊으니까. 싶었는데 네. 음. 그런데 교사가 된다면 학교 집을 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20대는 여행가로 살아야 되겠다 아유, 그래서 네. 느끼게 되었던 거죠. 네. 뭐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요. 그죠? 예. 네. 교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뭐 강기태 씨는 하여튼 다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경비는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여행 경비. 이제 트랙터 협찬은 받았고. 그죠. 이제 트랙터 협찬하고 받을 때 전부 다 여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경기회사에서 그 경비도. 예, 이제 오. 제가 돈을 트랙터가 고가의 장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빠른 시간에. 네네. 그래서 38장짜리 여행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적었어요. 아. 저는 강기태라는 청년인데 저는 아직 트랙터 살 비용은 없지만 예전에 그 7, 80년대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했던 그 열정하고 돈 정신은 있다.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니까 트랙터하고 트랙터 사용할 때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터키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트랙터 회사에 보내가지고 네. 반응이 오면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여행을 그렇죠. 어떻게 출발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활동을 할 거고 오. 회사에서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낸 거죠. 네. 아니 근데 저 우리나라가 그거 보면 아직도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거의 예.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강기태 씨를. 네.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국내 여행을 겸손한 했을 때 말씀입니다. 아니요, 국내 여행할 때는 여행 계획서를 보냈는데요. 막 전국에 있는 국내 농기계 회사 실무진들하고 교수님들한테 전부 다 보냈죠. 네. 근데 이번에 국내 여행을 지원해준 회사에 네. 제가 여행 계획서를 잘못 보냈어요. 네. 경쟁 라이벌 회사에 트랙터 여행 계획서를 보냈어요. 잘못 간 거예요. 저런. 근데 그 이사님이 그걸 보시고 경쟁 회사 트랙터 여행 계획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이걸 보낸 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반대로 잘못 만들어서 다시 보내겠다고 했는데 네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참. 3일 뒤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네, 네. 서울 청담도 본사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프레젠테이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때 하셨습니다. 자, 터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터키가 굳이.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에 있는 딱 허브의 국가예요.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농업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는 식량 자급이 99%예요. 그러니까 터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나라 터키 자국민들이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5%도 채 안 되거든요. 다 수입을 하니까. 수입국이죠. 네. 그 온전한 터키의 나라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국내 트랙터 여행할 때도 이제 그 여행 경비 협찬을 받으신 건가요? 국내에 할 때는 못 받았죠. 못 받았고. 트랙터하고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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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의 무전 여행이었군요. 네, 정말 무전 여행이었어요. 이제 트랙터는 어떤 기름으로 가요? 경유요. 네. 근데 특별히 뭐 좋은 분들 기억나는 데 있으면. 네, 경북 청송군 진보면인데요. 네. 네네네. 그쪽은 제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자니까 한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좀 많은 잠을 잤는데 어머. 찬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게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풋살구장이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이. 네, 풋살구장이 인조잔디였어요. 맞습니다. 그 인조잔디가 따뜻할 거라는 잔디라는 네, 단어가 네. 있잖아요. 그래도 인조잔디면 따뜻할 거다. 네. 라고 해서 거기서 오늘 텐트를 치고 자야 되겠다라고 갔죠. 근데 네. 진보면 그 면단위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기가 마칠 때 기다리다가 경기 마치고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얼어 죽는다고. 네. 그 옆에 조기축구의 그 컨테이너 건물 박스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건물에서 잠을 자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주간을 진보면에서 지냈죠. 네. 아유 대단하세요. 그 얼마 전에 트랙터를 버리고 리어카 여행을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협찬받은 트랙터는 다시 돌려드린 거죠? 네, 이제 대회했기 때문에 돌려드렸고. 돌려드리고. 네. 리어카 여행은 또 뭐예요? 아니 이제 트랙터 여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너무 기름으로 가니까 너무 뭐 환경 오염도 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너무 편하게 여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 되게 힘들거든요 여행이.
그래서 한편의 마음 한구석에 좀 그게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저도 제 발걸음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리어카를 가지고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월 16일이죠.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 동안 이제 180km를 걸었어요. 어머. 네, 대단하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올해 1월달에 네팔에 여행을 갔는데 네. 네팔 아이들 6명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아동들이 네팔은 되게 가난한 나라라서 네. 그렇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여행을 해보지 않았어요. 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분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네. 여행을 보내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가 여행 가잖아요, 직업이. 네,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서 음.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리어카를 끌고 네네. 그 경남 화동에서 전북 완주까지 제가 가겠다. 아. 그래서 180km를 걸었어요. 네. 제 지인들한테 1km당 100원씩을 기부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기부금을 이제 또 네팔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군요. 전달해서 네. 어제 도착했죠. 그래서 2주 동안 네팔 동부 여행을 같이 하고 왔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머. 자, 정말 제 생각에는요. 네네. 그 아이들을 그 트랙터에다 태우고 예. 그러고 여행 다니는 그건 이제 뭐 또 계획을 하시겠죠. 자, 리어카는 탄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얘기할 게 많습니다. 또